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어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몽펠리에와 리옹의 경기입니다. 몽펠리에는 리옹이 요즘 상승세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일 것. 물론 몽펠리에도 리옹을 상대로는 난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나 최근 전적 자체가 그렇기는 했다. 다만 리옹이 슬슬 강호들을 상대로도 볼소유가 되면서 팀의 안정성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몽펠리에가 득점력을 보여주더라도 리옹과의 경쟁에서는 다실점이 나오면서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았다. 리옹은 4-1-4-1 포메이션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의 볼소유가 되어야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정화가 되는 상태다. 다행히 마티치의 합류와 릴과 마르세유 두 강호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리옹의 단점인 중앙에서의 볼소유 상실이라는 단점이 많이 치유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듯, 물론 원볼란치 자리의 수비적인 부하나 탈리아 피코의 느린 스피드 등 몽펠리에의 역습에 공략당할 수 있는 약한 고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오버 2.5 양상에서 리옹이 우세한 흐름을 탈 수 있을 때 리옹도 역습 상황에서 공략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현재 마르세유와 릴을 상대로도 공을 잡고 지키면서 전개를 하는 능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몽펠리에가 득점력을 어느 정도 투사하더라도 리옹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두던 그동안의 주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주중 경기에서 첼시에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재경기 기회를 만들었기에 홈 승리를 노렸는데 페르난데스와 잭슨 등에게 연속 실점하며 무너졌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리버풀과 맨시티 등을 추격하는 추격자로 나름 우승도 노리고 있다. 셰필드 원정에서는 5골을 기록했는데 디아비와 와킨스, 베일리 등이 모두 골맛을 봤고 모레노와 캐시의 측면 움직임도 원활했다. 맨유는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가르나초의 멀티골이 터지며 승리했다. 노팅엄에게 패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울버햄튼과 웨스트햄 등 난적을 연파했다. 페룬이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마치며 최전방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로, 맥토미니 등도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단 수비진에서 힘을 내던 마르티네스가 부상당하며 출전할 수 없다. 원정 승점을 노리는 맨유가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하다. 접전을 본다. 빌라가 홈에 2점을 누리며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갚아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주중에 첼시를 상대한 이후 휴식할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도전할 수 있다. 카세미로와 마이노, 맥토미니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진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린델로프가 마르티네즈의 공백을 메우 맨유가 귀중한 원정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호펜하임과 쾰른의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은 늘 2선과 1선의 인원을 극단적으로 많이 두는 편, 따라서 후방에서의 수비 불안은 수적인 열세에서 오는 경우가 큰 상황이다. 다만 쾰른을 상대로 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쾰른의 크로스 위주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볼에서의 경합 능력은 갖춘 팀이라는 것. 올 시즌 호펜하임은 리그 내에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 5위다. 쾰른이 해당 성공률 3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호펜하임이 공중볼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쾰른이 여전히 공중볼과 측면을 이용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지난 경기 상대인 프랑크푸르트는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꼴찌였고 퇴장자도 2명이나 나오면서 나름대로 쉽게 잡아냈다. 다만 호펜하임의 공중볼 경합 능력은 앞서 언급한 바 있고 쾰른도 늘 압박 라인을 공격적으로 구성하는 상태. 결국 호펜하임과 비슷한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진 팀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호펜하임이 미드필더에서 공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 될 듯 호펜하임이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 일단 두 팀이 모두 후방에서의 수적 열세나 공간 허용이라는 면모가 있는 상태다. 다만 쾰른의 크로스와 헤더 전술에 호펜하임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상황이고 호펜하임은 그릴리치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정교하게 공을 굴려줄 수 있다. 호펜하임이 조금 더 정교하게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네 번째 제노아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바델지, 스트로트만, 프렌드럽이 주축인 중원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황이고 아탈란타도 호술하겠지만 제노아를 아주 쉽게 공략하지는 못했던 편이다. 다만 3-5-2의 특성상 윙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심한 특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펜스가 있는 왼쪽에서는 정교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아탈란타의 공격은 측면에서의 전진과 중앙에서의 적극적인 침투, 물론 중원에서도 케텔라흐나 파샬리치 같은 창조성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쓰는 편이다. 측면에서만 매달리는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다만 푸푸메이너스 에데르손의 이탈은 아주 달가운 상황은 아니고 제노아도 후방과 중원에 인원을 많이 두면서 아탈란타의 침투에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최근 오전에서 아탈란타의 무득점 비중도 6할로 높은 편이다. 아탈란타가 중원에서의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탈란타가 그래도 전력에서의 우위를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제노아의 중원과 수비 인원의 확충 및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아탈란타도 이 페이스의 득점력을 잘 투사하는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던 편.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다섯째 세비야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경기 승리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라요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라요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결정력이 별로여서 겨우 승리를 따냈던 경기. 일단 아틀레티코의 약점인 수비 상황에서의 포켓 공간을 공략하기에는 올 시즌 세비야가 보여주는 중원에서의 패스의 질이나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수비를 단단히 하고 아틀레티코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되는 양상. 아틀레티코는 빌바오에게 0-1로 덜미를 잡히면서 비상사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구강컵을 위해서 로테이션도 돌린 상황이었으나 홈 무패가 되려 깨지고 말았다. 다만 리그에서 현재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것. 빌바오가 5위에서 승점 3점 차이로 추격을 하는 양상이고 아틀레티코도 4위를 방어하면서 UCL에 진출해야 하는 순위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그리즈만의 골 기록도 좀 잠잠한 편이고 세비야 원정이라는 점에서 득점력을 아주 강하게 투사하려는 시도는 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언더 2.5가 유력할 것. 그리고 승리는 아틀레티코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세비야의 현재 중앙에서의 힘은 아틀레티코의 약점을 후벼파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아틀레티코가 그나마 실리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세비야의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상으로 추천 배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